아니 저는 사실 질외사정도 좀 피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요? 절대 안 돼.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뒷못 잡는 순간 질외 사정만 믿고 임신을 해서 오는 그런 케이스. 아니 그리고 사후 피임약 받으러 와서 남자친구가 질외 사정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거만 주장한다 이러는 케이스들도 많아서 헤어지세요. 막 제가 맨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같이 헷갈려하는 사람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피임약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피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부인과 정착지 홍서연. 최윤선입니다. 일단 피임에 대한 설명부터 쭉 해주세요. 피임이라 함은 임신을 피한다. 임신을 피하기 위해 하는 방법들을 피임이라고 하고요. 크게 방법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임신을 피하는 콘돔이 있고 먹는 경구 피임약이 있고 그리고 몸에 설치하는 피임 기구, 자궁 내 장치랑 임플란온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술. 근데 뭐 어쨌건 젊은 사람들은 잘하시나? 그렇죠. 그건 이제 다 이제 모든 자녀 계획이 다 끝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는 거고요. 피임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연령대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의 피임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콘돔은 나름 그래도 어디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콘돔도 좀 잘 사용하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콘돔 사용의 제일 중요한 방법은 네. 처음부터 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 관계를 하다가 이제 사정 직전에 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정 직전에 이제 사정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정 전에 나오는 푸포액으로도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뭐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 낮을 수는 있는데 그게 나한테 오면 100%잖아요. 이제 이걸 정말 잘 끼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잘 빼는 것까지가 피임의 과정이거든요. 이 콘돔을 잘 사용하는 게 어떤 거냐. 일단은 앞뒤를 잘 구분을 한다. 이게 모든 콘돔에는 다 이게 정액을 담을 수 있는 약간의 뽀뽀록한 여유분이 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진짜 터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공기를 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너무 손이 좀 그랬나? 이렇게 정액을 담는 부분을 잘 바람을 빼서 넣어줘야 되는 거고, 관계가 다 끝나고 나서도 작아지기 전에 빼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안에서 이제 발기가 풀리면서 작아지면서 이제 정액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끝났으면은 빨리 정리를 잘 한다. 그다음에 3번째로는 이거를 되게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놀랬거든요. 관계하고 나서 콘돔을 빼서 꼭 본인은 물을 한번 담아서 터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준비부터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콘돔은 굉장히 좋은 피임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구 피임약이랑 피임 기구 2가지가 있는데, 경구 피임약은 굉장히 좋은 피임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단점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잘 챙겨 드셔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니? 이게 하루 놓치거나 뭐 이틀만 놓쳐도 피임 확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잘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알람 맞춰놓고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 시간은 그냥 본인이 편한. 네, 그쵸. 본인 편한 시간에 하시죠. 매일매일 그냥 같은 시간에 먹고, 만약에 까먹었으면 다음날에 생각났을 때 바로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드려요.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임약의 금기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피임약을 쓸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간 수치가 너무 높으시거나 혈전 질환이 있으시거나 콜레스테롤 레벨이 너무 높거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 유방암 과거력이 있으신 경우 등등등. 약간 흡연하시는 분들도 좀. 흡연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35세 미만까지는 처방이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35세가 지나면 위험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위험도라는 게 경부 피임약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제일 크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혈전이 생성될 위험이 있어요. 이제 혈전이라는 거는 피떡이 혈관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오래 안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신다거나 정형외과 수술을 받아서 못 걷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아예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혈전 위험이 있는 흡연자들에게도 저희가 35세가 지나면 처방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준비된 귀여운 피임기구가 있습니다. 귀엽기는 해요. 약간 그 귀엽지 않나요? 아닌가? 새싹 마냥 아닌가? 귀엽지 않나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T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이 상태로 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집어넣은 다음에 자궁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뿅 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자궁 안에 얘가 자리를 딱 해가지고 거기서 호르몬을 오래오래 방출하는 기구예요. 자궁내 장치에는 미레나, 카일리나, 제이디스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 안에 뭔가가 들어가는 게 조금 무섭다든지 아니면은 싫은 경우에는 임플라논이라고 해가지고 피하에 이렇게 넣게 되는 그런 기구도 있어요. 조그만한 플라스틱 원통 모양 같은 걸 이렇게 팔에다 심는 그런 기구도 있어요. 지금 잘 몰라서 아까 미래나 카이나 그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 세 가지는 호르몬 레벨 용량이 좀 달라요. 들어있는 호르몬 용량이 다르고, 미레나는 호르몬 용량이 제일 크기 때문에 효과도 제일 크고요. 근데 효과가 크다는 건 피임 효과가 더 크다기보다는 생리통이랑 생리양을 감소하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제로 생리양이 너무 많으시거나 생리통이 너무 심한 자궁 성근증 환자분들한테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카일리나는 호르몬 용량이 조금 적기는 한데 미레나랑 똑같이 5년 동안 피임 효과가 있는 거고, 제이디스는 제일 저용량이고 대신 3년만 유지가 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호르몬 용량에 따라서 생리통이랑 생리양 감소하는 효과가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고, 부작용도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호르몬에 좀 예민하신 분들, 뭐 미레나를 넣는데 부작용이 너무 커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일리나나 제이디스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팔에 넣는 장치라고 설명을 드렸던 임플라논 같은 경우에는 3년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커플 남녀 둘 다 뭘 하면 좋을지. 일단 저는 주기법과 질의사정법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괴로워요. 남자들은 질의사정이 하나의 어떤 그게 왜 자부심인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자부심인 거예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런 것 같았어. 그러니까 왜 그런 자부심으로 이런 큰 리스크를 지려고 하는가. 인터넷에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떠도잖아요. 원장님 딱 보셨을 때 야, 이런 황당한 것도 피임법이라고 한다라고 했던 것도 혹시 있으세요? 관계 직후에 물로 씻으면 임신이 안 된다. 그래요? 아니죠. 아니에요. 사정 직후에 사실 갈 애들은 정자는 다 갔습니다. 있거든요. 정자는 빠른 애들은 빠릅니다. 다 갔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킨다고 아무 의미 없어. 그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영상 보고 약간 좀 뜨끔하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피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위험한 피임법, 위험한 방법은 지양을 하고 안전한 피임법을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피임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은 너무너무 큰 일이고 사실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정착지 홍서연 최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